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김닥터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우리 50대, 60대 멋진 분들을 위한 쉽고 확실한 건강 관리 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건강지킴이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확 지켜드릴 알짜배기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으니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건강관리 사실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스위치를 확실하게 켜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 마스터가 되는 길을 걸어볼까요? 먼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숫자만 보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나이가 지나면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과 행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의료행위나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양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맞는 건강 관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죠.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죠. 그 행복한 시간들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은 바로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게 건강관리 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얻은 최고의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즐겁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지 장애를 늦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따분한 일상은 뇌 활동을 둔화시키고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뇌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뇌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모임, 친구들과 수다 떨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강좌에 참여하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뇌를 즐겁게 자극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억지로 하는 일은 금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된답니다. 자, 이제 중년 건강관리의 핵심, 바로 운동 이야기입니다. 50대부터는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해서 노화를 방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땀을 흘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신체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가 되겠죠?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체력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관절이 좋지 않다면 수영이나 아쿠아 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근력도 약해지고 쉽게 지치게 되죠.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대사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젊음이 사라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뼈 때리는 말이죠. 그만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 회복과 유지를 위해 고기를 포함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잃어버렸던 근육도 되찾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닭, 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보세요. 식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도 튼튼하고 무엇보다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호르몬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에는 성호르몬, 60대에는 성장 호르몬, 70대에는 멜라토닌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부 노화는 콜라겐 감소와 관련이 깊은데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부족은 피부색을 칙칙하게 만들고 재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생성되며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니 낮에 잠시 밖에 나가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식습관 관리 팁입니다. 제가 예전에 OKG 쪘을 때 근력 운동과 탄수화물 제한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식단이 중요하단 얘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는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관심 있는 분들, 168 방식이 어렵다면 1212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식이죠. 중요한 건 식사 시간 사이에 떡이나 쿠키,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간식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살이 찌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아주 기발한 팁을 드릴게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가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는 거죠. 뇌에서 포만감 신호를 보내기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면 불필요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젓가락질은 소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되니 뇌 건강에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식사의 즐거움을 오롯이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여유롭게 즐기는 시간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유용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혹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낙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척추 협착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손잡이 설치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관리 팁들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 60대에 들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